지금 광복절 지금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광복절 후폭풍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뉴욕에 한인의 뉴욕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뉴욕에서 이제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축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이제 이쪽 그 뉴욕 광복회 지부장이 대독을 했대요. 대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듣고 있던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가 이걸 듣다 못 참고 본인이 이제 나가서 이야기할 그 기회에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다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치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진희 광복회 뉴욕 지부장이 이종찬 기념사를 대독했는데 여기에 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는 흉계다. 지난 시절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건국절 제정운동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권을 빼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김의환 총영사가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광복,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그것이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하는 길이다라고 아주 그냥 정면으로 치받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김의환 뉴욕 총영사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했는데 네네. 이 발언을 보고 너무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하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쩌면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짜놓는 친일 프레임 때문에 그걸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토착 외구, 친일 이런 프레임을 총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선체. 저는 이 역사라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현재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민주당 세력이에요. 아니 총선 때만 되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갖고 전 2020년 아마 뭐 그렇죠. 총선 프레임 보셨을 거예요. 한일전이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고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불과 1년 전입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뭐 어민들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회만 잘 먹고 다녀요. 이재명 대표 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하는 날 어디 가서 회 먹는 거 사진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끌어들여서 이걸 이용해서 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번에 어제 행사도 정말 여러분 많이 속상하셨지만 바로 어제 행사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민주당 김준혁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대 성상납 문제 지난 선거 때 제기했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참 이재명은 정조다. 뭐 이재명은 정조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법안을 발의했냐면 이 허위사실을 독립기념관법을 개정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그 법안, 또 독립기념관장은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등에 임명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을 반한다. 자, 이런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일제강점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하는 특별법 개정안 뭐 이런 것도 발의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요 5.18법하고 똑같습니다. 왜 5.18법이 지난번에 개정됐는데 뭐 5.18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할 경우에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형사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보면 이 임시정부나 뭐 이런 거 자기들이 도대체 누구 잣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냥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또 탄핵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뭐 탄핵 재미들은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독립운동 기념관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려면 네. 개딸이 돼야 됩니다. 개딸이 되지 않고는 이분의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역사학자예요. 네. 역사학자는 학문적 자유를 굉장히 그 금과 억조로 여겨야 합니다. 네.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네. 개인이 생각하는 바를 누가 강요해 갖고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뉴라이트라는 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뉴라이트 지난번에 뭐 보셨겠지만 9개 검증 기준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9개 검증 기준에 하나라도 그럼 그 동조한다면 뉴라이트라고 한다면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바로 친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떤 논리 구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 친일 매국 행위다. 이렇게 연결 고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초대 대통령이죠. 네, 1948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네. 두 시기를 다 건국이라고 만약에 100번 양보다 친다고 하더라도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뉴라이트라는 겁니까? 네.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 더군다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비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에 앉히면 안 된다라고 네.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죠. 그 누가 판단합니까? 그냥 그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요. 저 9가지 기준으로 네.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근데 김영석 그 관장은 여기 전혀 부인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그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죠. 그럼 그걸 뭐 광복회가 판단할 건가요? 네. 이종찬 회장이 판단할 건가요? 김준영이 판단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메카시법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항상 자기들이 규정하면 그냥 그 사람을 뭐 탄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네. 지난 5.18법도 마찬가지지만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학문적 접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법도 악법이라고 생각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5.18 당사자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18이란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규명이 돼야 되고 또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선이고 자기들이 규정하면 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판단해버리면 거기에 어긋나면 탄핵하고 그다음에 처벌할 수 있고 이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거야말로 인민재판 하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지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갈등 뭐 이런 신냉전 네. 양상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거고 이번에 저는 8.15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50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저는 요즘만큼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걸 절감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법안 물론 뭐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법안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광복회는 지금 광복회가 유일한 법정 단체입니다. 이 법정 단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 30억 정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익 사업도 하고 있죠. 예전에 아마 문제가 됐던 게 그 국회 안에 커피숍 그거 만들었다가 그 김원웅이가 뭐 그거 안마 받고 다니고 안마 받고 다니고 뭐 했다는 거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쓰고 다니면서 저는 이 법정단체 여기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단체도 법정단체 만들어야 돼요. 왜냐? 아니 이 독립운동을 이 사람들만 했나요? 이 사람들 유족인가요? 다른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정의를 독점하고 자기들만 정의라고 그러고 딴 사람의 이야기는 정의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재단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시키고 처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종찬 이 회장이 이 정말 궤변이에요. 도대체 누가 지금 건국절을 지금 만들자 하고 또 누가 지금 김구를 갖다가 테러리스트 한다고 그럽니까? 네. 논의 자체도 없는데 그냥 허상을 만들어 놓고 저거야 지금 하고 있어 라고 해놔놓고 저 진작 중요한 거는 자기들 인사를 갖다가 인정 안 해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데 네. 건국절 논란이 뭐가 중요하냐. 그거 자기 추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믿지 않고 그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얘기하는 이게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한 징검다리 과정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아까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좌파와 민주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중에 정의를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3자 특검안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만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하는 것만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그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그 국민이 다시 심판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그 선거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네. 저는 반드시 아마 지적하고 가고 싶은 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느 곳에도 참석하지 않고 현충원만 참배했습니다.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입니다. 본인은 근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보다 민주당의 어떤 이런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식이면 국회의장 할 자격 없습니다. 왜 국회의장에게 30명이나 되는 보좌진들을 붙여주겠습니까? 그는 그만큼 국가의 중요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다르다고 해서 아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한다? 처음입니다. 처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식이면 국회의장 자리 내려놓으세요. 뭐하러 국회의장 합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30명이나 되는 보좌진 지원받고 합니까? 그만큼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위치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이 국경일입니다.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전서열 2위 자리에 있는 국회의장이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꼭 좀 참석해서 혹시라도 이견이 있으시면 오셔서 말씀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국가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또는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 이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무소속이죠. 무소속이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자신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참 요즘 보면요, 그 자리의 무게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엄중함과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공직의 어떤 무게감을 못 느끼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건데 저런 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 세금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저는 크로테스크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